레이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하고요. 옆에 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기자입니다. 네, 박윤경 기자 요새 영상 기획 어떤 거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와서 아직 아이디어로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좀 집에서 푹 쉬다가 왔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네. 혐한이랑 반일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그렇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우익 세력이라든가 아베 지지층 외에도 한일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현재 대다수 한국 국민과 의견을 같이 해서 아베의 도발을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우군이 될 수도 있는 셈인데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좀 현재 한일 갈등 관계의 뭐 단초라든가 그런 해결의 실마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묻는 영상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만나러 일본에 가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이제 부장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일본에 갈 수 있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레인보우에서 다룰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휴가를 반납한 휴가 반납쇼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도를 방문해서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거제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이죠. 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재청이 그 엉터리 보고서 때문에 성락원이라는 곳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라는 우리 한겨레 단독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핵심 뉴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야당 얘기들을 계속 레인보우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이번 주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 어제부터 휴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일본 무역 제재 문제 때문에 이제 휴가를 반납하고 뭐 이런 현안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반납쇼를 하고 있다라고 네.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뭐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가 반납을 마치 쇼처럼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보여주기식 모습과 습관성 거짓말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왜 쇼라고 얘기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여기서 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휴가는 반납하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 네. 제주도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알려지면서 쉴 거 다시고 무슨 휴가를 반납하는 거냐라는 비판인데 그 사실 주말에 갔다 온 거는 휴가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요? 네, 주말에 그렇죠. 뭐 어디 1박 2일 네. 놀러 간 거 가지고 우리가 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진 네, 않기 네. 때문에 약간 이해는 가진 않는데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반납을 해서 뭐 이러한 현안을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도 자기네들도 스스로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휴가를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우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부터 휴가 일정이었지만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책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하면서 일정을 소화했고요. 네. 또 여당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휴가 계획을 취소하거나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하면서 사실상 휴가를 자체 반납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따로 휴가 일정을 잡지 않았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곧 휴가에서 국회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네. 또 정의당은 마지막으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의사 일정에 임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다라는 비판을 최근에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현안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다들 뭐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의 휴가 반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너무 문재인 대통령 우리 비판만 하지 말자라는 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문재인 정권 욕만 잘하는 정당이 아닌 한국당이 추구하는 개혁 과제를 인물과 정책으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개혁 노선에 맞는 뭐 라인업을 해야 되고 정책을 해야 되고 과감하게 네.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작금의 전국에서 우리가 던진 이슈로 싸우고 있는 전선이 있냐? 뭐 추경,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일본의 경제보복, 대북 문제 모든 이슈가 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기사 댓글도 일단 가장 많은 공감수를 받았던 댓글이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고 한들 이 엄중한 시국에 한가하게 휴가 갔다고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을 했을 것 아니냐라는 네. 내용의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수를 받았었는데요. 그렇겠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당이 현재 개혁 노선을 내세우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대안을 만드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이죠. 남해안 거제도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섬 저도에 가서 그동안 이제 저도는 출입이 금지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개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사실 이 저도는 저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2013년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휴가지로 이제 저도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해변에 저렇게 저도의 추억이라고 네. 쓰면서 이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네. 추억 속의 저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는 저도의 모습이다 이라고 직접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그러면서 35년 지난 오랜 세월 속에 늘 저도의 추억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에 이곳에 오게 돼서 그리움이 밀려온다라면서 네, 이런 추억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고 예전에 196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대통령인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저도에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저도는 좀 사실은 아픔의 그 섬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었죠. 어떤 네네네. 상황이었나요? 네, 일단 저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여름별장 청해대로 1972년에 공식 지정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청와대다 해가지고 네. 청해도라고 네, 이름을 맞습니다. 붙였다고 하죠. 네, 그 전부터 이제 일제시대 일본군이 진주에 지하벙커를 지었던 곳이기도 하고 광복 뒤에는 연합군이 사용을 하고 또 해군이 접수한 뒤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휴양지로 쓰이면서 섬에 살던 주민들이 쫓겨난 바 있어요, 당시에. 네. 네, 그래서 대통령 별장으로 그 지정된 뒤에는 청와대가 주민들의 논밭까지 수용해서 골프장을 조성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의 어민들이 대통령이 휴가를 오기 전이나 또 대통령의 휴가 기간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돌아간 뒤에 군 장성 휴가 기간까지 그 배를 띄우지 못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해군이 섬 주변을 좀 어로 제한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물고기를 따라온 어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 저도라는 남해안의 작은 섬이 근현대사 동안에 일제와 독재라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새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변에 이제 고기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가지 못하면은 굉장히 생계에도 위협을 느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오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에 가서 그때 당시에 쫓겨났던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또 저도의 추억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도의 추억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원래 대통령 휴가지는 대통령이 휴가지에 있을 때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 이틀째 됐을 때 본인이 네. 직접 이제 페이스북에 저도의 네네. 추억 사진 올리고 글 쓰면서 이제 공개가 됐었고 나중에 이게 이제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벌어지면서 왜 태블릿 PC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공개되지 않은 저도에서 찍힌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네네. 있었다라면서 조금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저희 한겨레에서는 좀 약간 시스템의 문제로 조금 늦게 출고가 네, 됐는데 맞습니다. 댓글은 좀 어떤 댓글이 달렸나요? 네, 일단 네이버랑 다음 두 포털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네, 이거는 신기한 이제 게- 연합뉴스에 달린 네, 댓글이죠. 네, 맞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은 신기한 게 두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이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참 휴가 안 간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만 저도 뭐 잘만 찾아서 다니는구만라는 네. 댓글도 있었고 제주도도 가고 저도도 네, 제주도도 가고 저도도 다니고 네. 휴가 잘만 다니네라는 네. 댓글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군요. 이제 다음 포털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 최고다. 자신이 한 약속 묵묵히 지키고 있다. 아, 굿굿 뭐 이런 데도 그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분위기가 상반돼 그 있어서 분위기가 놀랐습니다. 다르군요. 네. 어찌 됐든 그동안 이제 주민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 곳을 공개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요. 이 성락원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제 전통 정원, 조선시대 전통 정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이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56억 원을 들어서 복원 사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엉터리 연구 용역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예전에 아주 과거에 잡지에 실렸던 내용을 그것도 이제 석사를 졸업한 졸업원생이 네. 그냥 뭐 학술 연구서도 아니고 그냥 잡지에 잠깐 실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네네. 연구 용역 보고서에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게 보니까 잡지에 글을 기고했던 사람도 당시 그분은 이제 전 교수인데 자기가 이제 석사 논문 쓴 다음에 이제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게 뭐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기고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전화 통화해가지고 당시에 성락원 소유주한테 그냥 들었던 얘기를 그냥 네네네. 잡지에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학술지에다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문화재까지 지정이 되니까 자기도 정말 기가 막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 문화재청 연구 용역이 특정인한테 집중됐다. 이번에 그 연구 용역 보고서를 쓴 교수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수라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일단 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문화재 지정 과정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문화재를 지정할 때 공론화를 거치기보다는 검증이 안 된 몇몇 인물들에게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 성락원 사건처럼 네. 이 연구 용역을 맡게 된 인물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때 이 유령 인물이 역사적 인물로 둔갑하는 일도 발생하는. 네네. 맞아요. 여기서도 유령 인물이 나왔죠. 원래 누구였죠? 네, 이조판서 심상응이라는 유령 네. 인물이 심상응의 별장이었다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심상응이란 인물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있는지 없는지 인물이다. 확실하지 네.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이 연구 용역을 수행한 자가 그 잡지에 실렸던 한 대학원생의 글을 보고 요거를 네. 그대로 연구 용역에 반영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락원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기업 교수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출장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또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에 성락원 외에도 다른 문화재청 연구 용역을 수행할 때 검증된 자료를 찾기보다는 인터넷 검색 같은 것으로 가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네.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걸린 네. 게 그 잡지였던 네,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 혈세에 56억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얼마 나오지 않은 기사라 댓글은 달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성락원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굉장히 조선시대 전통 정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저도 막 SNS에서 광고를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성락원을 지금까지 방문을 했던 그리고 방문할 예정이었던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많은 허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의미 있는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권위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서 전과자가 된 사람은 법조 윤리 시험 등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현행 제도인데 이 현행 제도와 관행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인권위가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법으로 보면 변호사법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 윤리 시험 등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법조 윤리 시험을 봐야만 여기에 합격을 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사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네네. 이미 판결을 했잖아요. 네네. 어떤 판결이었죠? 네, 이제 지난해 6월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네. 또 지난해 11월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에서 규정하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권위도 이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고 이제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관행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댓글은 좀 약간 이 인권위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면서요? 네, 이제 인권위 판단에 대해서 지지하기보다는 반발하는 댓글이 더 많았는데요. 가령 이제 종교를 핑계로 국방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양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자격이 없다라는 등등의 내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양심의 자유라든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가 이런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경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악플들도 많고 네네. 안 좋은 의견들도 많아서 예전에 저희 이제 영상기획팀 제가 있을 때 김원철 기자가 네.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요. 양심이 뭐냐? 양심이 양심적 뭐냐? 병역 거부에 거기서 법적 양심과 우리가 쓰는 양심의 이제 사용법이 다르다. 네. 법적인 양심을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할 때 양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좀 다르게 보는 지금 편견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전해드릴 뉴스는 다 전해드렸는데 한번 댓글을 볼까요? 네, 대통령 휴가 반납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한이 달려라님께서 주중에 수시로 휴가를 냈던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놀고 있네. 누구 보고 쇼래. 네, 관저에 머무르기를 좋아했던 네네. 박근혜 네.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일침을 좀 날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석창포유님이 쇼라도 해 유라고 하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야당을 향해서 또 한 소리 해주셨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여러 번 소환하는데 저도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나름의 너무 재치 재치를 넘치시는 네네네. 말장난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부터 등장하셨던 파멸의 눈동자님께서 오늘도 좋아요를 누릅니다. 26만 구독자 가자라고 댓글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청 중인 분들 지인 꼭 한 분씩 땡겨 오시면은 저희 26만 구독자 곧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빠 미투라고 해서 친오빠가 이제 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 오빠 미투가 한겨레 21에 네. 실리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금요일 밤 9시에 공개된 한겨레 라이브인에서 이 기사를 쓴 전정윤 기자가 출연을 해서 이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곧이어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 바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